이 개정안이 개정이 되는 그 시점에 정말 도연이한테 가서 도연이는 없지만 도연이한테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원고가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고는 할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사, 그러니까 이 쌍용차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쌍용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 뭐 기술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자적인 문제고 그거를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자 대신 살아서 미안하다. 급발진 의심. 통곡의 첫 재판. 많은 분들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어떤 사고죠. 그때 할머니, 손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재판이 지금 어제 열렸죠. 요 내용입니다. 일단 요 내용이요. 많은 분들이 그때도 보면서 깜짝 놀라셨는데요. 일단 이 급발진 사고 당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 재판 때 유가족의 어떤 이 요쪽 이 원고 쪽의 대리인들이 나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두 가지 내용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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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감정을 통해서 차량에 결함이 있고 EDR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할머니가 운전을 했고요. 손자가 타고 있었어요. 손자가 유명을 달리했죠. 그리고 이후에 할머니는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고를 냈다라는 이유가 된 거죠, 지금.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할머니가 이제 출석을 했잖아요. 이 사건이 일단 급발심 의심이라고 할머니와 할머니 가족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까지 따져보는 재판이 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손자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 할머니의 심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 이렇게 좀 보도도 되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요, 현근택 변호사. 네. 이런 재판이요, 뭐 이게 처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급발진 의심과 관련된 재판이 통상 이게 얼마나 걸리고요. 지금까지 이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느냐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없습니까? 한 건도. 기본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원고가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고는 할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사, 그러니까 이 쌍용차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쌍용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 뭐 기술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자적인 문제고 그거를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다 갖고 있지만 예. 그거를 뭐 제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이 변호인이 네.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겠다. 그러면 그 변호인은 뭘 갖고 입증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차량 사고 기록 장치인데 거기 보면 아마 그 당시에 뭐 얼마나 속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예. 화물 차에는 다 달려 있고 최근에 나온 차들에는 그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다행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목소리, 특히 목소리가 녹음돼 있지 않습니까? 예. 목소리... 그리고 저런 화면도 좀 남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건 알 수 있겠기 때문에 저렇게 차가 달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아무리 드네요. 실수를,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그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거 하나로 어찌 보면 이제 제조사가 빠져나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저렇게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는 거는 본능적이거든요. 사람이 차를 부딪히게 되면, 근데 앞으로 밀고 가는 거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러 소수로 보더라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또 입증,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황만으로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제조물 책임법에는
2017년인가 개정되면서 약간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전제도 차가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하는 거라는 거 전제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정안도 나왔습니다만 입증 책임을 아예 전환하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법 개정된다 그래도 이 판결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물론 국가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수가 이제 국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수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운전을 해서 손자가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 그렇죠. 차에서. 네네. 이걸로 따로 지금 입건되거나 어떤 그런 상태입니까? 형사적으로.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이제 대부분 기소를 하는데 그럼 예. 이제 과실이 있었느냐 문제 되거든요. 잘못했느냐, 어떤 잘못을 했느냐 문제인데 저는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화면상으로 봤을 때도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동승자가 뭐 기소를 한 것 같긴 하지만 뭐 법원 입장에서는 그 과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 있다. 운전을 뭔가 잘못했다, 미숙하겠다라는 게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저는 뭐 형사적으로는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형사 무죄 된다 해서 민사에서 승소하느냐, 그거는 또 다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할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숨진 그 손자의 아빠가 되죠.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어제 이 재판정에서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많은 개정해야 될 법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정말 이 급발진 또한 생명을 다루는 정말 긴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대한 미루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진행이 돼서 이 개정안이 개정이 되는 그 시점에 정말 도연이한테 가서 도연이는 없지만 도연이한테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은 또 절규예요,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예요, 의심. 아까 형 대표가 설명하셨죠? 이게 뭐 재판 가도 단 한 건도 인정된 게 없었다, 급발진이라고. 근데 의심 건수는 있어요. 여기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입니다. 2015년부터 나오는데 뭐 50건, 뭐 30건대, 그 매년 있어요, 매년. 쭉 나와요. 여기 보면 어떨 때는 좀 많기도 하고요. 지난 2020년 좀 작았고요. 그러나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은 30, 40 정도. 이 정도 건수는 보통 평균 잡으면 한 40건 정도 매년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건 뭐 사고 났는데 이 정도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박종희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 숨진 이 아이의 아빠도 얘기한 얘기가 이 급발진 의심 사고는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고, 근데 급발진 자체를 어떻게 재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험에서. 근데 이걸 운전자가 증명하라는 게 지금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제 차가 과거에 이제 기계식으로 이제 연료를 뿜을 때 그때는 이제 급발진 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ECR이라고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니트, 그 차량 안에 있는 전자 제어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이상이 많이 오는데 어떠냐면은 그 뭐 습도라든가 먼지라든가 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한 가지의 원인이 있으면 RPM이 급격히 올라가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차량이 서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이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어떤 이제 이 제조물 책임법인가 거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돼서 시비의 소지가 있을 때는 제조사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뭐 영장을 통한다거나 강제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민사재판이지만은 재판부에서 명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소명권과 피해자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피해자 아버지가 얘기했던 게 참 제 가슴을 때리는데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제조사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동차를 운전했던 운전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단지 요즘 아주 최신형 자동차에는 기록이 돼 있지만 블랙박스가 미비한 차들이 많거든요. 그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자 그러면 제조사에서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 사이에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해라 그러면 아. 그게 핵심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고 제조사에서 자료를 주지 말든지. 그래서 이런 절규들이 나오는데 제도적인 이 장치가 빨리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주체, 지금은 급발진이라고 의심하면 운전자가 증명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급발진이 아니라는 걸 제조사가 입증해봐라.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미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제조사가 규명하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규명해야 될 주체를 바꿔야 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실제로 보면은 뭐 백발백중 제조사가 이기는 구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의심 사건이 많은데 아까 송호태 변호사 말씀이지만 단 한 건 이런 게 재판에 가서 네. 운전자가 이긴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 뭐 그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실제 발생하는 건수 중에서 연구에 의하면 20%는 개인의 책임이 있어요. 잘못 밟았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차를 타면 홀드를 사실은 브레이크를 밟는데 예, 잘못해서 엑셀을 밟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매트가 그런 건. 미끄러져서 예, 예. 쭉 밟게 돼. 그거는 아. 순간적인 의미에서의 급발진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80%는 기계 오작동일 것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데이터가 내놓은. 그럼 그 80%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돼 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마술화. 즉 모든 시스템이 옛날에는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자기가 좀 닦고 조이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뭐 컴퓨터로 다 돼 있어서 우리가 뭐 차를 돌볼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구조가 요즘엔 아무것도 자동차가 없습니다. 거의 전자제품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 보고 규명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지금처럼 이제는 조금 더 규명하는 데 있어서의 팩트들을 다오나 예.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 경험이라든지 마크라든지 뭐 기록들을 더 추가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원만하게 이것이 어느 정도 정말 80%가 사건 중에 80%가 억울하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지호 의원님, 지금 영상을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이제 급발진 사고들로 의심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엄청난 속도들입니다. 네. 차량이 달려갈 때 보면은요. 네. 이거를 운전자가 단순히 실수로 잘못 밟아서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좀 세 분이 다 말씀하셨고 그거 다 동감하고요. 여기에는 무슨 정쟁적 요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정쟁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여야가 입법 미비인 측면이 있고요. 예. 입법의 각도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입증 책임을 왜 그걸 아니 일반 그 운전자가 뭐 그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뭐가 있다고 그걸 입증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그건 여야가 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사도 억울한 게 없으면 억울하다고 입증을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입증 책임을 좀 어떻게 방향을 좀 바꾸자는 게. 근데 그동안 잘 안 됐다는 것 같죠, 지금요. 뭐 하여튼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정태 변호사 다시 말씀 주세요. 아니 뭐 저도 뭐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사실은 예. 이게 이제 민사 소송의 기본 구조 문제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원고가 입증하라는 건데 예외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문제라든지 의료 과실 같은 경우에도 원고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전문 영역이죠,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상황이 의료 영역도 그러면. 그렇고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환경도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어떤 환경 예. 문제 났을 때 기업이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점차 넓혀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이 법 체계가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르게 이제 독일법에서 오다 보니까 예. 이런 입증 책임 전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입법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제조사에서 반대하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뭐 거기서도 아마 문제를 삼을 거라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자동차 제조사와 예. 국회와 여기에 싸움이 될 거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가 우리나라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택 변호사 말씀 드니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 같은데요, 지금요. 근데 지금 보셨지만 할머니, 아들 뭐 눈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거 굉장히 아마 주목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재판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어떤 결과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